푸른방송이 지역사랑 파트너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푸른방송은 21일 상록수재단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3일 가창된 둘레길에서 숲길 등산 지도사와 함께하는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0일 성서국민체육센터에서 달서구 시니어 생활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달성문화도시 가창 권역의 예술가의 아뜰리에, 작가와의 만남과 작업이 지난 22일 가창면 봉제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신당중학교 체육센터에서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 주관하고 초록우산이 지원하는 제7회 놀이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가수 이찬원의 팬클럽 대구 찬또버스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권숙저 의원과 달성군의회 최재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꽃 갤러리에서 달성군 미술협회 초대전 새로운 모색이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열립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이은경의 도시데이트 세 번째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이 지역사랑 파트너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 10월 16일부터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푸른방송은 지사파 협약이 완료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초 분량의 광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협약서 스캔본, 사진 및 동영상, 사업자 등록증, 고객 혜택 내용 등 광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업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광고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광고는 매주 발행되는 푸른신문에도 박스 광고 형태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업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는 이번 광고 제작 및 게재를 통해 지역사랑 파트너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른방송은 이번 광고 제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른방송은 21일 상록수재단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문화 및 사회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록수재단과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이랑 협약을 한다면 우리가 방송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갈수록 노인의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속적인 정책 사업들을 방송국에서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널리 알려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푸른방송은 상록수 재단과 함께 복지사업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3일 가창댐 둘레길에서 숲길 등산지도사와 함께하는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 장소인 가창댐 둘레길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올해 6월에 새로이 조성됐습니다. 걷기 행사는 용계체육공원에서 출발해 512 마을회관에서 끝나는 편도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탁 트인 가창댐의 아름다운 수변 풍광을 바라보며 약 3.4km의 산행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또한 숲길 등산 지도사의 설명에 따라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올바른 산행 방법을 배우고 마련된 수목 관찰 및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힐링 체험을 즐겼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가창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2022년 가창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산불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예방의 중요성, 산불을 발견한 경우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가창댐을 한 바퀴 잇는 둘레길이 완공된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가창의 가을 풍경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걷기 좋은 둘레길을 발굴하고 건강도시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지난 20일 성서 국민체육센터에서 달서구 시니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축구, 족구 등 4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회는 트로트 가수의 식전 공연에 이어 장수상 시상, 대회사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구의회 의장, 권영진 국회의원 및 시 구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니어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웃고 뛰고 즐기시고 너무 성적과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좋아하시는 스포츠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은 선서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다짐한 후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대회 결과 게이트볼 3위 월용, 2위 월성 2조, 1위 이곡 2조가 차지했으며 파크골프 여자부 3위 박순자씨, 2위 홍정화씨, 1위 이말선씨가, 남자부 3위 이육형씨, 2위 김성덕씨, 1위 김재익씨가 수상했습니다. 족구에서는 창공, 벼라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대화팀, 5승에는 달구벌 B팀이 수상했습니다. 축구에서는 성서육공팀이 준우승을, DK육공팀이 5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시니어들의 활기찬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수들 간의 화합과 우정이 돋보이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달성문화도시 가창권역 예술가의 아뜰리에 작가와의 만남엔 작업이 지난 22일 가창면 동제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가 주관하는 가창권역 예술가의 아뜰리에 작가와의 만남엔 작업은 주민과 예술인들과의 직접적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유대와 창의성을 높이고자 토크쇼와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열린 예술가의 아뜰리에는 가창면 오리의 김호성 작가와 함께 지난 예술가와의 만남 이후 이어지는 예술가와의 작업으로 작가의 작업 방식을 차용한 참여자들의 개별 작품 제작이 진행됐습니다. 정크 아트는 제가 이제까지 그림을 그려 왔었는데 이게 하나의 색채로 본 지는 한 8년쯤 됐거든요. 이제 하나 물건이 제게는 하나의 색채로 다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낭비되고 버려지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고 또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환경을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평면에서 또 입체로 이렇게 작품이 나온다는 거는 또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깝게 만져볼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갸뚱하면서 더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는 또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거의 또 큰 또 감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작업을 하면서 즐겁게 예, 작업하고 왔습니다. 예. 예, 평소에는 제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예, 마을 분들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도 또 그렇게 살아왔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한번 눈을 마주쳐 주는 게 오히려 또 생활 주변 분하고 또 활력을 좀 더 교감을 할 수 있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또 이런 시간이 있다면은 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예, 마을 분들하고 조금 더 폭넓게 예, 좀 정서적인 부분에 또 교감을 하고 예, 그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영민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작가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참여할 기회를 준 달성문화도시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술가의 아뜰리에는 처음 이렇게 접해 보긴 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가창에는 꼴짜기마다 특이한 예술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고요. 그 중에 오늘 하는 이 정크 아트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폐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는 이 폐품에 대한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좋은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번번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또 우리 참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런 여유라든지 이런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도 드리고 또 너무 즐거워요. 이게 나오는 시간이. 그래서 아마 여기 이랬는데 나오는 날은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설레기 시작합니다. 빨리 씻고 시간 맞춰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너무 구부러진 나무 조각, 부서진 안경 다리 이런 것 갖고 만드는데 저는 평소에 친정아버지 얼굴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젊으셔서 너무 인물이 좋으셨기 때문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상상으로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예술가와의 만남엔 작업,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형 성과 공유회와 기념품 제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구 신당중학교 체육센터에서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 주관하고 초록우산 지원으로 제7회 놀이 엑스포 디귿 놀자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놀이 시간 부족과 놀이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놀이와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엑스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디귿 놀자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로 7화째를 맞이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지금 신나게 놀고 재밌게 놀아야 멋지고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신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나는 매직 벌룬쇼와 디귿 놀자 공모전 시상, 어린이 선언식 등 다양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전통놀이와 세계놀이 체험 부스, 세계 의상 체험 부스 등 여러 체험 부스와 대동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진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다음에 놀이식 기술이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놀이들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많이 웃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 15명이 참여한 아동놀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 간담회를 가지고 무료 실내 놀이터 설치, 어린이구역에서 안전하게 놀 권리,
하루 1시간 이상 놀 권리, 다문화 친구들과 차별 없이 놀 권리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어린이 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125명의 어린이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날 최다 득표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는 오는 11월 초 달서구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가수 이찬원의 팬클럽 대구 찬또버스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대구 찬또버스는 23일 달서구 용산시장 내 무료 급식소를 찾아 컵라면 300개를 기부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김밥을 직접 만들어 나누며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행사에는 팬클럽 회원 10명과 권숙자 달서구 의원이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이찬원 가수님 11월 1일 생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수도랑에서 1위한 라면 저희들이 오늘 대접하러 왔습니다. 이찬원 가수님 용산 이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학교도 경운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래서 용산 이동으로 저희들이 무료 급식 나눔하러 들어왔습니다. 고향이다 보니까 더 많은 홍보하려고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우리 찬스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번 나눔 행사는 마음 채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구 찬또버스는 이뿐만 아니라 29일에도 성서종합복지관과 신당종합복지관에 각각 컵라면 350개씩 총 1000개의 컵라면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 1, 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1984년부터 지난 40년간 3만 9천여 번의 가로수를 심어왔습니다. 우리 구보다 면적이 넓은 수성구의 가로수 수량이 2만 8천여 번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나무 심기에 진심인 달수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과 녹음을 제공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 의원은 통행의 불편을 넘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가로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도를 걷는 중에 모양에 맞지 않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는 위험한 순간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보도에 심어놓은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해 보도블록이 틀어지게 된 것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휠체어나 보조 보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는 지뢰밭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횡단보도 진입로에 심어놓은 가로수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정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구간을 2cm 이하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효폭이 0.9m 이상인 부분 경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로수 조성 구간에 경계턱이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영상은 횡단보도 진입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이 다른 위험한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경계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달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진입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욱 국민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해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청장 공약 사항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생활 불편 가로수 정비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 땅에 뿌리 내린 나무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가로수 경계턱으로 인한 횡단보도 진입로 위험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가로수와 관련 개선을 위한 목소리와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지난 6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가로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그간 심어놓은 수많은 가로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관리 소홀로 비춰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돌려막기식의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최재규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지만 어느 해보다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바쁜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 개선 방안 요청 및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대구 9군 중에서 우리 달성군이 2020년 최초로 중학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 자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대구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중학생들 지원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 원 선이었던 무상 교복 지원 금액을 학생 1인당 40만 원 선으로 인상하며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고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들의 여벌 교복 구입 요구는 여전합니다. 이에 새 교복 구입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단순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시책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함입니다. 무상 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흔히들 졸업한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입던 문화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교복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졸업생과 학교 등으로부터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수선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해당 학교에 장학금 형태로 기증하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를 통해 교복 추가 구입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구 구군에서 교복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매년 달서 교복 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름다운 가게 등과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기증받아 교복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일정 기간 상설 매장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구에서는 교복 나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복과 참고서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증자가 올리면 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수거 및 검수하여 수요자들의 신청을 받아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도 교복 문제와 관련하여 자원순환 및 추가 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자체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타 지자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교복 나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공통적 문제는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불어 보관 장소도 필요합니다. 실제 타 지자체 사례에서 기증받은 교복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폐기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시 교복 상시 보관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 사업인 무상교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달성군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참꽃갤러리에서 달성군 미술협회 초대전 새로운 모색이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수영 협회장을 포함한 원로, 중진, 청년 작가 26명이 참여해 회화,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6점을 선보입니다. 예술가들은 자기 자신을 주제로 각자의 개성과 창작에 혼이 담긴 작품을 통해 예술적 고민을 표현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는 내면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달성군 미술협회가 새로운 예술적 표현 방법을 모색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이은경의 도시데이트 세 번째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바탕으로 샤를 고노가 작곡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오페라 중 가장 품격 있는 명작으로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와 캐플릭 가문의 줄리엣 사이에 피어나는 금지된 사랑과 운명의 비극을 다룹니다. 소프라노 이은경이 해설과 각본을 맡아 관객에게 작품의 배경과 스토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줄리엣 역은 소프라노 이정현, 로미오 역은 테너 이상규, 로랑 신부 역은 베이스 조광래가 맡아 열연합니다. 또한 정혜진 음악감독과 함께 오페라 코치 남자은, 바이올린 백나현, 첼로 박민혜, 피아노 서인혜가 함께하여 풍부한 음악적 해석과 감동적인 선율로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해설과 함께 명작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공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본관 입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태훈 구청장, 서민우 부의회의장, 정창근 부의장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했습니다. 본관 주요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사항은 신기술 특허공법을 이용한 청사 내진 보강,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달서구 전용채로 간판 교체, 청사 내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통해
전력 111kW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기존 구청사 전력 자립률을 4에서 8%까지 끌어올려 3,600만 원의 연간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장기동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후 10만여 개 우유팩을 수거한 소식입니다. 달서구 장기동이 지난 6월 장기초등 장동초등학교 및 나눔 크로바와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후 10만여 개의 우유팩을 수거했습니다. 장기동은 학생들의 우유급식을 통해 배출되는 우유팩이 수거 후 폐기되는 것에 착안해 관내 장기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및 나눔 크로바와 폐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눔 크로바는 5월부터 우유팩 수거를 시작해 6개월간 총 10만여 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우유팩은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인 종이팩 물품 교환 사업을 통해 노류지로 교환해 장기동 저소득 가정에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동참했습니다. 김시영 장기동장은 한정된 자원을 아끼는 자원선 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 사업 등 환경보호에도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온기를 나누는 여행 볼런 투어링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달성군 지역 내 문화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보며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하기 위해 자원봉사와 여행을 접목한 볼런 투어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볼런 투어링은 평소 달성군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대구시 남구와 군위군 소속 자원봉사자 등 110명을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는 소속이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만나는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생물다양성 상징 전시품을 공개한 소식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과학적 흥미를 일깨울 수 있는 상징 전시품을 18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공개합니다. 생물다양성 상징 전시품은 시간과 공간의 생태계를 주제로 실물 크기 동물 모형 15점을 역동적인 형태로 과학관 로비 벽면에 설치한 전시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서식하다가 사라지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전시품을 적극 배치해 인간의 활동과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토종 동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시 구성을 보여줍니다. 주제별 세부 전시품으로는 시간을 상징하는 목긴 공룡 카마라사우루스와 익룡 프테라노돈, 공간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육지의 호랑이, 표범, 사냥, 원숭이, 바다의 백상아리와 펭귄, 그리고 하늘의 따오기와 독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물 다양성을 표현한 영상과 하늘을 나는 고니의 오토마타 전시품이 배치되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생물 다양성 상징 전시품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자연사 분야 상설 전시관인 생명의 진화관 관람과 연계돼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 26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로 정상 탈환한 소식입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난 13일에서 17일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광역시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상서고 탁구부는 단체전 금메달뿐만 아니라 혼합복식에서 박예령, 김동현 선수가 은메달, 개인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종목에서 금운동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단체전 전적은 1회전 부전승, 8강에서 경기도 대표의 4대1 승리,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경북 대표의 4대1 승리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대전 대표의 사형으로 승리하며 1998년 제75회 전국체전 이후 2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서고 탁구부 주장 신다미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획득해서 너무 기쁘고 함께 훈련한 상서고 탁구부 모두가 자랑스럽다. 항상 응원해주는 모든 선생님과 상서고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항상 성장하는 탁구 선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우환 교장은 상서고 탁구부의 우수한 성적에 매우 기쁘고 지도교사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증되어 더 뜻깊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 아래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 중 인성을 키워 행복학교 만들다 스마일 마켓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육아중학교는 지난 16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숙,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스마일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과 학교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상점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취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준비한 버스킹 공연이 함께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학생들은 학생 자치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더욱 활기찬 학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학교 체육 활성화 시범학교로 선정된 육아중은 전 교직원과 학생이 협력하여 학교 체육 회복적 생활 교육,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숙,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에도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희 교장은 스마일 마켓과 같은 행사를 통해 자율성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복적 생활 교육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스마일 학교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에는 10월 23일 오후 2시 달서구 청년센터와 소년희망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 2층 대회의실에서 고명욱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센터 김대건 센터장과 든든 행복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배민균 이사장이 주요 주제를 발표했으며 달서구 의원과 관계기관 공무원 15명이 참석해 두 기관 간 협력 방안과 인프라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청년센터와 소년희망센터의 현황 공유, 소년희망센터 공유 주방을 통한 이익 창출 방안, 신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발굴,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입니다. 고명욱 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죽전초등학교는 10월 23일 메이커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과 융합형 메이커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각 학급별 메이커 수업 결과물을 전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미니카 트랙 경주 체험은 큰 인기를 끌며 학생들이 꿈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죽전초 5학년 정보학생은
캐터펄트 만들기를 하며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의 꿈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죽전초 임경희 교장은 메이커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거버넌스와 정책성장의정연구회는 10월 22일 오후 4시 달성군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 의원인 박영동 의원과 소속 의원들 그리고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계획과 방향성, 결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지방의회 환경변화 분석, 달성군의회 지원제도 검토,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해 달성군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의회는 10월 22일 달성군청 8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부패 방지 및 이해 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의원 12명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등 의회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조증호 강사가 영화와 소설로 이해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소양을 갖추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